바쁜 하루아침 분야별 전문가가 최근 소식을 대신 업데이트해드립니다. 굿모닝 데일리 뉴스. 네, 오늘 경제 소식 업데이트해드립니다.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시다고 말씀드리기가 것 참 그렇긴 한데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참 이 뭐 정치는 뭐 물론이고 경제 분야도 지금 난립니다. 지금 증시도 급락하고 있고 환율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계엄 사태 일주일입니다. 우리 경제 얼마나 피해를 끼쳤을까? 증시는 4거래일 만에 주식시장 시가총액 14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인 SK하이닉스가 한 123조 규모니까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기간 1조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고요. 그동안 국내 증시를 떠받쳐온 개인 투자자들마저도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어제만 1조 원 넘게 패닉셀에 가담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비상계엄 이전보다 35원, 2.4%나 폭등을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들, 외환 부담이 큰 업종들, 정유, 화학, 항공, 운수 업종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요. 내부적으로도 환율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네. 원달러 환율이 1% 오르면 1년여에 거쳐서 소비자 물가는 0.02에서 0.03%포인트 끌어올립니다. 금융당국이 당분간 주식, 채권, 단기자금, 외화자금 시장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풀겠다라고 얘기했죠. 이거 외환 보유고 고간 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달러 외화 스와프 500억 달러 체결해서 유사시 국민연금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피해로 국민의 노후자금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는 얘기고 그동안 잘 나가던 K방산 수출도 급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전국 불안을 이유로 무기 수입국 이 정상들 잇따라 방안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 소비 대목 기대했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아연 실색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 한국 여행 취소하고 있고요. 기업마다 긴축 경영에 나서면서 연말 회식을 간소하게 치르거나 건너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 계엄 비용 청구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개인들 소상공인한테 전가되고 있다라는 건데 더 무서운 건 뭐냐? 이게 첫 할부 청구서라는 겁니다. 호브스는 이 계엄의 대가로 5,100만 국민이 오랜 시간 할부를 나눠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어깨가 좀 무거워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소장님이 뭐 여러 이런 그 계엄령 이후의 피해 사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이 경제적인 피해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이거 뭐 피해 보상 청구 뭐 이런 거 가능합니까? 윤 대통령에게? 이 내란죄 이런 거 말고? 지금 입증하면 가능합니다. 예. 내 자산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제가 뭐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상관관계 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주식과 환율 때문에 내가 자산에 얼마나 손해를 받았다라고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뭐 집단 소송 이런 움직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뭐 긴급하게 돈을 뭐 수혈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뭐 그렇게 크게 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맞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긴급하게 돈을 쓰고 있다라는 건 그게 또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이걸 또 누군가는 메꿔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 지금 세금도 덜 거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화국 간 비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환율이 1,437원 찍었는데 뭐 하루에 어제만 17.8원이나 올랐는데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환율 흐름을 보면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 루블라보다도 원화 가치 하락폭이 더 커서 이게 지금 지금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창목 창용이 한국은행 총재 잇따라서 외신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경제 괜찮다. 펀더멘털 괜찮다라고 홍보하라고 했지만
이게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탄핵 정국 장기화로 가다 보니까 아마 이제 재계약이 무효인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래서 지금 국제 신용평가사에서 그 시각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가 이제는 좀 너무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맞습니다. 앞서 이제 이 미 경제 포브스가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몸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입증했다라고 전달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이기적인 계엄령 선포 비용을 5,100만 한국인이 오랫동안 할부로 갚게 될 것이다 라고 따끔한 지적을 하면서 이번 계엄령이 한국을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도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장기화될 경우 국가 신용도, 해외 투자자들의 원화자산 선호도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피치도 비슷합니다. 피치도 내년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0%로 대폭 낮췄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국가 신뢰도에도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 사태가 이제 과거 이제 탄핵 국면은 좀 다르다라는 이제 달리 한국 경제에 더 위험적이다라는 이제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이 투자은행이 이제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지금 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당시에는 각각 중국 경기 호황과 반도체 사이클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서 정말로 국내 성장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예.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 경기 둔화되고 있고요. 내년 미국 무역 보호무역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경제 대내외를 둘러싼 여건이 더 취약해졌다. 부정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네. 그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2017년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오히려 탄핵될 때는 증시가 더 안정이 됐잖아요. 불안감 해소가 되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안정되는 그런 효과가 오지 않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급락했던 증시 그리고 급등했던 환율이 조금은 이제 정상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 해소입니다. 예. 얼마나 이제 탄핵 정국이 오래 갈지에 대해서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뭐 시민의 의식이라든가 그리고 민주주의 성숙된 이런 한국의 어떤 문화를 감안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좀 탄핵 공격이 좀 국면이 좀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지만 그런데 지난 주말 이제 불발로 끝나니까 시장의 어떤 반응이 더 냉랭하게 돌아선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번 사태로 사실 그동안 그래도 이 정권에서 K방산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인 평가가 많았는데 이제 K방산 수출까지도 좀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폴란드와 이제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 추가 수출 계약이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서 연내 성사가 좀 불투명한 겁니다. 예. 앞서 1차 계약 때 180대 팔았는데 2차 계약은 이거의 4배가 넘습니다. 820대 구매 협상을 낸 막판 단계인데 이게 아마 이제 권력 공백으로 인해서 차질이 좀 불가피하고요. 또 당장 이번 계엄 사태 여파로 방한했던 키르기스탄 대통령은 서둘러서 일정 취소하고 조기 귀국해버렸고요. 네. 또 스웨덴 총리는 아예 방문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게 방산이라는 이제 업종의 특성상 정부 간 협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가 정상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계약 체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지금 권력 공백으로 인한 차질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 잘 나가던 이제 K방산에서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니 이제 그래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될 텐데 그래도 우리 경제에서 조금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분야나 혹시 이런 것들 어떤 거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조금 희망을 주신다면. 희망을 드린다면 예. 이게 사실은 빨리 끝나는 거. 일단 탄핵 정국의 파장이 좀 크지 않게. 예.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는 사실 연말 특수를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그렇죠. 매수가 너무 장기간 얼어붙었기 때문에 각종 송년회 모임 이런 게 조금은 풀리면 연말 대목을 조금은 기도를 했는데 이마저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예.
또 이게 만일 연말 회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전국 불안한데 구설수에 오를 우려가 있어서 회식 취소하거나 간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집회 참여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믿는 게 우리가 늘 정치적으로 불안한 건 국민들의 현명한 대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는 이제 정치인들은 믿지 않지만 우리 국민들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좀 안전 국면을 되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오늘도 경제 소식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